안녕하세요.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환호와 박수! 지금부터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왜 해산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해산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근거는 지금 금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거의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시켜줬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적화되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기는 국민들이 선택하면은 그걸 따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크게 참고해야 될 사례가 서독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1918년에 독일의 민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독일 공화국이 건설됐습니다. 그 독일 공화국은 베를린 근처에 그 헌법이 바이마르 지방에서 헌법이 마련이 돼가지고 그걸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러고,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독일 공화국이 건설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독일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1공화국, 2공화국 하듯이 그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바이마르 헌법이 그때까지 1918년에 바이마르 헌법이 마련될 때까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러 헌법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되는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하에서 1933년에 아주 합법적으로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바이마르 헌법이 그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지만 이 헌법의 큰 약점이 뭐가 있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독일이 나치 정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나치 정권이 망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지금 서독이 태어났는데, 그 서독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과거 독일 선배들이 어쩌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성과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라 하더라도 무한정한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존중해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해치려는 그런 사상과 그런 정권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정당 해산제도입니다. 아까 조동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우리 헌법 4조에 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굉장히 그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이 되는데,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그거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나치 정권 같은 게 다시 들어서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치 정당일 때 그거를 해산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은 적화될 게 확실한데 그러면 적화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바꾸려고 애쓸 게 아니라 적화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서 적화될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적화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공안을 오래 해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크게 곤욕을 치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다 제가 이겼습니다. 다 무죄되고 손해배상도 안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을 아무 생각 없이 공산주의자라고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공안검사로 20여 년을 근무를 하면서 다 실무에서 보고 겪고 느낀 것을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왜 그렇게 인적 청산을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2명이나 잡아놓고 또 국정원장 4명을 잡아놓고 대법원장도 잡아놓고 비서실장 이하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왜 적화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인적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적 청산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권이 되면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랬는데 과연 적화가 됐느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된다고 그랬는데 어디 적화가 됐느냐? 그런데 적화가 저절로 안 된 겁니까? 2018년도에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대한민국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심으로 헌법 개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서 그걸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뀌는 걸 막아낸 거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뀐다는 게 그게 바로 적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화를 간신히 막아냈는데 다음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화가 왜 신속하게 안 됐느냐? 2018년도에 인민민주주의 헌법 초안을 내놓고 머뭇머뭇하다가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못한 거다. 그러면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저항을 제압하고 바로 쉽게 적화를 시킬 수 있느냐? 아마 여러 가지 꼼수를 생각을 해놨을 겁니다. 자유민주 애국 세력들이 미처 저항도 하기 전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공산화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적화될 게 뻔하다. 그래서 그 적화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적화된 다음에 막는 거 되돌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적화되기 전에 적화하려고 하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은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위헌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에 아무 규정이나 위반해도 위헌정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돼야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건 뭐가 있느냐?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첫째가 국민주권주의, 두 번째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세 번째 권력분립제도, 네 번째 의회제도, 다섯 번째 복수정당제도, 여섯 번째 선거제도, 그리고 일곱 번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마지막 여덟 번째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이 여덟 가지 규정에 위배될 경우면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나 활동이 이 여덟 가지에 위반이 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는 그렇지 않아서 않았는데 변질이 된 건지 원래부터 그런 정당인데 그 속내를 숨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강령이나 이런 규정에 목적에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느냐? 활동이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까 말씀드린 그 8가지 위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찾아낸 것만 15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용되는 것까지 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헌법 개정하려고 그랬었죠. 그때 헌법 개정의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로 바꾸면은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갑니까?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일종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공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 국내 좌익 세력들이 하는 짓이 전부 북한이 시키는 대로 또 북한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건 왜 그랬냐 그러면은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2010년도에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는데 그걸 인민을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공안 담당자들은 저 사람들이 왜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꿨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북한이나 좌익 세력들 주장에 의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그런데 진짜 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를 매번 할 때마다 인민민주주의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민주주의 하면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래가지고 노동당 규약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민주주의 혁명전략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그거를 배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다가 실패를 한 거죠. 우리 그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었습니까? 예. 저 사람들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랬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에서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 그것이 이제 한 가지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헌법 개정이 실패를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전문에도 나오고 그 사조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사기 선전수법의 네 번째 억지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다 빼버렸습니다. 헌법 개정에서는 자유를 못 뺐으면서 헌법 개정을 못 시켰으면서 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을 해라.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교과서 중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 교과목에 5가지 교과서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에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빼고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실패했는데도 실제로는 억지로 인민민주주의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진당은 왜 해산됐느냐? 해산된 근거가 국민주권 대신에 민중주권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 위헌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하고 똑같은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주권, 이것도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위반된 활동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8조에다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은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2024년 8월까지 금년 8월까지 진상규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21년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은 처벌한다. 그러니까 5.18 단체들이 말하는 거고 다른 사실을 얘기하면은 처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 인권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위배된 경우가 되죠. 그 다음에 권력분립제도에 위반된 게 있습니다. 삼권분립인 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재판할 권리를 갖고 있고 국회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정부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 여러분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안 되겠다고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합니다. 돌려보내면은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주저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그냥 무효가 되고 없어지는 건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없애겠다고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의 통제를 받으라고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또 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권력분립제도 위반되고, 또 권력분립제도 위반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방송통신위원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지 말든지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은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조건 임명해라, 이렇게 지금 법률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전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질서에 위반된 거는 2017년도에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토지 국유화는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골반으로 하는 경제질서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서 그것도 그 활동 사례 하나죠. 또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 그 선거를 치르는데 그 진보당에다가 국회의원 자리 비례대표 3자리하고 또 울산 북구에 지역구 내줘가지고 울산 북구 지역구에 국회의원 1명, 또 비례대표 2명, 3명이 당선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진보당은 지금도 강령에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고, 통진당이 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진보당은 통진당의 대체정당으로 원래는 정당 등록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그걸 몰라가지고 정당 등록을 받아줬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진보당은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원정당인데, 이 진보당의 국회의원은 3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위원정당의 숙주 역할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그런 또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권 독립에 위반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습니까? 예. 듣자고 합니다. 예. 제일 먼저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뭡니까? 사법부, 판사 이런 사람들이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언뜻 들으면 그런 말이 그럴듯하기도 한데, 이거는 사법권 독립을 아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사법권 독립을 인정 안 하는 얘기죠. 사법부가 국회의 통제를 받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되는 거고, 또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법부를 국회가 통제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화영이가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받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열받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판사도 선출하자, 그래가지고 판사도 선출하겠다는 법을 지금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조국이라든지 또 황운하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재판을 받든지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까지 전부 특검을 새로 오자고 그럽니다. 이것도 사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박지원이가 하는 소리가 1심이나 2심에서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3심에 가면은 3심의 대법관을 그 전에 이재명이가 권순일이한테 매수해가지고
저걸 무죄로 만드는 것처럼 3심에 가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은 국회의 권력이 잘 안 통하지만 3심에 가면은 대법원은 마음대로 대법관들을 요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바꾸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사법권 독립을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특검법을 새로 제안을 하면서 영장 담당 법관하고 재판부를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법권 독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부당재판제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가 당의 뜻에 다르게 재판을 하게 되면 그 판사를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부당재판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본따 가지고 판검사 법왜곡죄라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판사들이 자기네 뜻에 맞지 않으면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권 독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검토해서 제출한 것만 해도 이 15가지 활동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사례 15가지를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좀 더 깊이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이유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도 통진당을 해산시킨다는 제 청원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제가 김기춘 실장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김기춘 실장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원을 해서 결국은 해산이 됐는데, 해산이 된 다음에 제가 김기춘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애국단체 활동을 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뻔했는데 실장님 덕분에 통진당을 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춘 실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검사장 생각을 좀 해보시오.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만일 기각이 되면은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그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 들은 것처럼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진당 의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이 지금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을 해산 청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대통령한테는 저쪽에서 탄핵 발의를 하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맞서십시오. 저쪽에서 탄핵 청구를 하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은 둘 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거지로 탄핵 청구를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가지나 이거 확실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해산되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저는 그냥 탄핵 발의를 하든 안 하든 먼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생각은 저쪽에서 탄핵 발의를 해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조국이가 탄핵을 열심히 하고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런 위헌정당은 탄핵 발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해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좀 그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1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서명이 이루어지면은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해서 탄핵 발의가 없어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만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